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네. 우리 다이어리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운이 올 것 같은 다이어리에 빨간 딱. 네, 지금 저희가 이제 4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AI 이야기를 또 그러죠.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 강정수 박사님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런저런 인사도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네. 샘 알트먼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죠. 쫓겨난 거는 이사회 하여튼 좀 쫓아낸 거고. 거지. 네, 예. 그렇죠. 근데 왜 그랬고 또 돌아온 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뭐 가장 겉으로 이제 드러난 것은 이사에서 밝힌 것은 충실하게 지속적 일관되게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사회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픈 AI라는 게 이사회는 비영리 조직의 이사회고요. 2015년에 만들어진 예. 비영리 조직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대기업이나 빅테크로부터 자유롭게,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롭게 일반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인류 보편에게 이 이익이 돌아가게 만들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보니까 2014년 이렇게 보니까 이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한다든지 이렇게 대기업들이 대부분 빅테크들이 인공지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특히 여기에 공동 창업자의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라든지 우리 페이팔에 있었던 피터 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AGI라는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빅테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자 그래서 10억을 펀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창단 멤버예요, 일론 머스크도? 네, 일론 머스크가 창단 그래서 멤버죠. 페이팔 사단 중에 한 명. 네네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개인 돈으로 1억 달러를 냅니다. 오.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중간에 나가요. 돈이 안 되는 거 10억 달러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테슬라 쪽으로 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다가 이런 갈등을 빚다가 그만둡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만두고 나서 2018년에 가서야 이제 일론 머스크 그만두고 나서 2019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9년에 그러면 샘 알트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샘 알트만도 창립 이사였으니까 우리 영리 재단을 비영리 재단 밑에 만들자. 그리고 지금 이 비영리 재단의 대표, 이 영리 재단을 만드는데 이 유한회사인데 이 영리 재단의 대표가 샘 알트만이고 여기 이사회에는 비영리 재단의 이사회인데 여기가 전적으로 여기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샘 알트만은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30억 달러를 받고 네네.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면서 지금 뭐 칩도 만들겠다, AI 칩도 만들겠다, 또 조나단 아이버하고 같이 하드웨어도 만들겠다, 손정 회장 그래서 투자도 받겠다,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데 이쪽에서는 야 이러면 우리 이거 창립 취지인 이거 안 맞는다.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서 AGI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류 보편에게 이익을 주는 거하고 당신이 가는 거하고 좀 가는 게 다르다. 결국은 이 영리재단과 비영리재단의 충돌인 거고 비영리재단은 창립 정신인 거고 영리는 빨리 속도 내서 이쪽 AI 진영에서 경쟁 구도에서 1등을 하려고 하는 샘 알트만의 의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딜레마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오픈 AI 만든 거는 대기업들 혹은 뭐 자본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면 어쨌든 돈 들어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 살리자고 이제 그럼 영리재단 만들어서 돈 좀 잘 벌었더니 이건 이렇게 되면 우리 정신이랑 안 맞는다. 이래서 쫓아냈던 건데 완전히 이제 그 직원들은 다 지금 샘 알트먼 편 들면서 다시 그렇죠. 이제 복귀한 거죠. 그 직원들이 바로 그 영리재단의 직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아도 직원들 입장은 이해가 돼요. 내가 무슨 비영리 재단에 거기 직원 해봐야 무슨 부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고 이번에 지금 샘 알트만이 이제 추가 투자를 약 한 8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해서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구주 인수 방식이에요. 근데 구주인데 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은 보면은 대박. 경제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더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오픈 AI가 이쪽 인공지능 바닥에서 승기를 잡은 거예요. 다 오픈 AI가 지금 다 주도하고 있고 GPT-4 발표하고 11월에는 GPT 터보 발표하고 실제로 뭐 주도하죠. 네, 구글은 12월에 뭐 구글 제민이라는 걸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거 연기하고
좀 이런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구글하고 메타에서 가장 인공지능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계속 스카우트하고 있어요. 스카우트하는 사이닝 보너스가 우리나라 달러로 1,0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0만 달러. 130억? 130억. 네. 사인이. 사이닝 보너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인재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리재단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을 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운영하는 추론하는 데도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인재들을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 이 인재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닝 해가지고 사실 뭘 줬겠어요? 주식을 줬죠. 그거를 다 100% 현금으로 주지는 않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샘 알트만 나간다 그러고 우리 비영리로 갈 거야 그러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너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다 갈게. 그래서 서명을 했는데 780명 직원 중에서 740명이 서명을 한 거잖아요. 다 같이 그만두겠다고. 이거는 조직이 와야 되는 거니까 이사회에서 100기를 든 거죠. 그래 그럼 샘 알트만 다시 복귀시키자. 근데 그걸 예측을 못 하나 이사들은?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가 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미국의 헐리데이 시즌이었잖아요. 네. 추수감사절. 네. 이때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구나. 조용히 쿠데타적으로 그냥 갑자기 금요일 날 저녁에 하고 그 다음 주는 휴가니까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휴가 끝나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이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이렇게 쫙 치고 나가려고 했었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 거죠. 이 사회가 근데 절대적 권력을 인사권은 100%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도 갖고는 있어요. 그 인사권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회가 교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사회를 확대하려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불만인 것이 그 영리재단의 지분 49%를 갖고 있는데 이사를 한 명도 못 보내고 있어요. 아메스가. 네, MS 입장에서는 돈은 우리가 130억 달러를 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낼 것 같은데, 그 지분도 49%를 갖고 있는데, 이사회에는 한 석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MS도 이번에 불만이 커졌던 거고, 이번에 이사회를 지금 6명이었는데 다시 8명으로 또는 9명으로 재편하면서 MS도 지금 한석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난 건 없어요. 샘 알트만도 아직 6명이 못 들어갔거든요. 51%는 그럼 MS 재단이 가지고 있어요. 재단이 갖고 있고 오픈AI 비영리 재단이 비영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그 직원들 주식도 있는 거고요. 네. 직원들이 만약에 좀 마음 돌리면 그래도 네. 거기에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계약서에. 없어.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니까 지분만 49%지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투자한 돈의 100배 이상을 벌 수는 없어요 또. 뭐 그런 식의 어떤 규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네. 수익 배분도 매출이 나와서 수익 배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윤이 나야 배분할 수 있는. 이윤 안 나니까. 그러니까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워낙 비영리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기하는 것이 비영리 재단에서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영리재단으로 가야 된다. 왜? 이 시장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고 비용은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원들이 우리 오픈AI는 돈 분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 분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워낙 뭐 GPU도 많이 쓰고 그런 말 농담 삼아 그런 말이 있거든요. GPT에다가 오늘 점심 여의도에서 뭐 먹지라고 물어보면 여의도에서 먹는 그 점심값보다 그 GPT 들어갈 때 들어가는 컴퓨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비용 그 구조도. 자원 엄청 먹는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샘 알트먼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샘 알트먼이 그러니까 AI의 위험성, AI가 스스로 막 생각을 하고 마치 그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그런 네. 모양으로 이제 갈 것 같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샘 알트먼은 전혀 이거 위험하지 않다. 그냥 우린 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픈AI 이사회 측에서는 야 일단 규제를 좀 마련한 상태에서 잠깐 멈추고 규제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된다. 요거 충돌이 좀 컸다고 그 충돌도 있습니다. 그 충돌도 이제 있는 요거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충돌 양상인데 하나는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조직에.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충돌했던 것이 계기가 됐던 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슈츠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사람은 대단히 유명해요. 딥마인드 만드는데도 개입을 했었고 딥러닝의 갓파더라고 얘기하는 제프리 힌턴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이러한 노이로 쪽으로도 만들어내고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글에 있던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오픈AI 처음 만들 때 저 슈츠케버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chief scientist예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는 두 조직이 있는 거죠.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고 인공지능을 그걸 서비스화하는 개발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구자들이 더 중요해요. 실질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이 사람 입장은 뭐냐면 천천히 가자예요. AGI가 충분히 가능하고
일반 인공지능 말씀하셨던 인간의 징을 뛰어넘는 그것이 극단적인 예가 터미네이터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의 이야기는 유토피아적인 얘기겠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위험하니 천천히 가자가 이 사람주의자고, 그리고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은 보통 미국에서는 테크 옵티미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 낙관주의자들, 오류 있는 거 인정, 문제 있는 거 인정.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 기술은 오류도 해결하는 것이 기술이다. 그것이 그것을 위해서 혁신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 경쟁 구도사에서 천천히가 만만디하다 보면 구글한테 눌리고 메타한테 눌리고 뭐 아마존한테 눌리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또 이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 구글하고 이 아마존이 투자 많이 하고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네.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2019년에 오픈 AI에서 떨쳐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아.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고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업체, 근데 지금 아마존하고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비영리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되겠다고 네. 해서 뛰쳐나갔겠죠. 뛰쳐나간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애하고 경쟁도 있고 도저히 천천히 갈 수 없는데 자꾸 천천히 가자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복귀하고 나니까 로이터하고 더 인포메이션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냐면 사실 AGI가 이번에 나왔다. 그러니까 Q스타라고 해서 Q하고 이 스타 별점을 읽는 거를 Q스타라고 읽어요. 수학을 하는 AGI를 드디어 탄생을 시켰다. 이걸 보고 슈케버는 너무 놀랬고, 우리가 만든 거지만 수학을 하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사실은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정의가 달라요. 일반 인공지능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상 SF 소설에서는 사람의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다고 얘기하고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과학자들은 일반 인공지능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한 바 없어요. 합의된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감으로 인정하고 전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인간의 두뇌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두뇌보다 뛰어난 두뇌, 이거를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GPT는 수학을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고 통계적으로 다음 숫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리의 연산을,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외에는 못해요. 근데 수학 문제를, 고급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스스로 배우는 이런 지금 큐스트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게 지금 로이터하고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 미디어의 보도예요. 이게 대단한 발전인 거군요. 네, 대단한 발전이고 이것에 대해서 슈츠케버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냐. 좀 더 천천히 가자 좀 제발. 그런데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경쟁이 뒤처진다.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이런 일반 인공지능 받는 인재들도 다 데리고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승기를 잡았으니 네네. 우리가 투자도 받고 사람도 탑 클래스를 데려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측 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샘 알트만 얘기도 일리는 있네. 네. 뭐 취지가 좋으면 뭐해, 후져버리면 그런 거잖아요. 경쟁에서 져버리면 그냥 우리 주도권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샘 알트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네. 한 90% 정도는 세계의 경영 천재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경영 천재? 네, 왜냐하면 Y 컴비네이터 사장을 했었고, Y 컴비네이터가 대단히 큰 스타트업들 육성하는 곳이었고, 그때 엑셀러레이터 폴 그램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스티브 잡스보다 더 뛰어난 애를 발견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 그 Y 컴비네이터로 데려가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그 개발자 출신이지만 개발 중간에 그만뒀고요. 그 이후부터는 경영 수업을 받아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VC잖아요. 그러니까 Y 컴비네이터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고, 여기에서 정말로 사람들 찾아내고 아이템 찾아내고 여기를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연판장도 많이 돌렸어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샘 알트만 복귀시켜야 된다. 다 Y 컴비네이터에서 샘 알트만 투자받은 회사들이에요. 뭐 에어비앤비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서의 기라성 같은 스타트업들 지금 크고 있는 것들은 다 샘 알트만이 발굴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경영적으로는 대단히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네, 어린 친구예요. 대부분 당신보다 어려워요. 85년생이야. 네.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저 빌 게이츠 정도야. 8호. 그래서 너 아, 8호예요, 8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앞으로 이제 규제의 문제, 그래도 사회적인 환각은 네. 그러니까 저기 사회적인 어떤 효과는 뭐냐면 AGI가 진짜 가능하구나, AGI 위험하구나, 규제해야 되구나. 이건 사실은 정부의 몫이지. 이런 라인을 긋는 거는 정부가 라인을 그어야지. 사실은 기업들한테. 기업이 스스로 내가 막 발전하면서 내가 좀 나 스스로 규제할래.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 슈츠케버 아까 그 과학자가 또 무슨 역할을 맡고 있냐면 이
오픈 AI의 전체 직원의 20%가 네. 얼라이먼트 또는 세이프티라고 해서 AI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얘가 어떤 바이어스가 있고 오류가 있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20%나 자기 직원들이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정부부로 얘기를 해요. 만나면 우리를 좀 규제해달라. 사실 존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픈 AI 규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그 익스큐티브 오더라고 해서 행정명령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라. 근데 이게 스타트업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스타트업이 20%를 어떻게 안전 요원을 배치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정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성공한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들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AI 액트라고 해서 AI 법이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다시 하자 우리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스타트업 생기지도 못한다. 너무 규제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은 핵폭탄을 만든 다음에 규제했잖아요. 근데 AGI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규제하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만든 다음에 규제하면 늦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갑문을박하고 있는 거고 지능도 해야 되고 AI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이 생겨야 되고 AI 규제도 해야 되고 하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규제를 뭐 어떤 거에 대한 규제를 하자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도덕적인 예.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검증을 안전?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안전에- 아니면 예. 안전에 대한 검증, 즉 이것이 예를 들자면 컴퓨터로 들어와가지고 내 컴퓨터를 망가뜨린다든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군 시스템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든지, 그러니까 즉 이 AI에게 손발이 없는지. 그러니까 머리는 있어도 돼요. 사실은 AI가 머리를 진화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해서 AI가 연결되어서 컴퓨터에 네. 다른 프로그램을 건드리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가 선물 투자하는 사람인데 잠을 자면서 야 이제부터는 잘 테니까 밤 사이에 일어난 일은 너가 정리해서 아침에 직원들 100명에게 이메일로 네가 뿌려. 그러니까 나한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뿌려. 그러면 걔가 제 이메일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너와 나와 대화 속에서 답을 알려줘 하고 알려준 네가 생각한 그 답을 뭘가 뭘 해? 네가 좀 뭘 해. 우리 직원들한테 100명에게 이메일 뿌려. 우리 투자자들 1000명에게 이메일 뿌려줘. 아니면 네가 영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가 보고해. 그럼 얘가 다른 솔루션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그렇군요. 이걸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러는 순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슈츠케버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면 안 된다. 왜? 아직까지 안전도가 100%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컴퓨터 가서 뭐 단순하게는 바이러스를 심을 수도 있고 뭐 딥페이크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네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선물 시장을 바라볼 때도 누구의 이익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만약에 지금 막 뭐 선물 시장에서 곡물 가격과 관련돼 있는데 러시아 편이에요. 갑자기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얘가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00% 지금으로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적 위험까지도 검토가 해야 되는 네네. 단계까지 AI가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이 진화하는 AI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탑 클래스의 인공지능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거기서 규제를 근데 한다고 쳐도 예를 들면 중국이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거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군비 경쟁을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을 영어로 암스 레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암스 레이스 무기의 네. 어떤 경쟁인데 지금 AI 암스 레이스가 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펜타곤도 생성 AI TF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펜타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비행기 조정 시뮬레이션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알파고에 우리가 이세돌이 졌던 것처럼 처음으로 인간 조종사가 시뮬레이션, 컴퓨터,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하는 전투기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투도 AI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 북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한과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 미국이 참전을 한다. 시기가 어떻게 따를 때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펜타곤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중국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칩 수출 반대하는 이유
이런 것도 안보 문제를 걸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암스레이스 무기 무기 경쟁처럼 군비 경쟁을 하고 있으니 인공지능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자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고 이것이 칩 수출 반대 엔비디아에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에서 한 나라에서 이걸 규제를 만든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같이 이걸 따라가지. 국제적인 뭔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 AI 서밋이라고 해서 네. 저희 정부도 참여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참여하고 네. 영국도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하는 처음으로 글로벌로 하는 글로벌 AI 서밋이 영국에서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걸음마 단계거죠. 근데 이 규제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은 걸음마 단계인데 중국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에는 걸음마 단계인데 이미 뒤에서는 다 할 것 같아.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민간 돈만 보더라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VC가 미국에서 인공지능에서 쏟아부었던 돈이 네. 2023년 1월부터 3월에 쏟아부었던 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네네. AI 기업에 쏟아부었던 벤처 캐피탈의 돈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쏟아부었던 돈이 같을 정도로 2023년에 사실은 폭발적인 돈들이 지금 AI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작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딱 한 달 1년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는 네이버에서도 사실은 뭐 이제 클로바엑스 뭐 거시적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지금 우선은 클로바 X를 만들었고 LG도 지금 했고 KT도 했고 삼성도 가우스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제일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GPT 3.5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GPT는 4.0을 나갔고 네. 4.0에서 지금 5.0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메타라든지 미국의 구글도 3.5 수준을 조금 넘어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AI를 이렇게 만든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영국에서 AI 만들었다는 물론 이제 딥마인드라든지 이런 많은 인공지능 회사가 영국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뒤처져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 우리나라에 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20위 안에 우리나라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외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인공지능을 투자를 하는데 안 써. 인공지능을 국민적으로 볼 때는 대중적으로 안 쓰고 있어요. 안 써요, 안 써. 네. 언어 문제인가요? 영어? 우선 매달 20달러라는 것도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많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걸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활용하게 하자. 네, 우리는 뭐 AI 교과서를 2025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개적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도 않고 저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만 학생들이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도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 20달러 주고 잘 안 쓰실 거 아니에요. 쓰세요? 유료? 전 써볼게요 한번. 네, 그러니까 써야 돼요. 쓰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열어내야 되고 지금 대화도 가능하고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폰 15 프로부터는 여기 액션 탭으로 바꿔가지고 시리 대신에 챗GPT의 목소리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뭐 기침도 하고 막 뭐 이런 친구가 그 친구가 말하다 기침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한숨 숨 깊게 들여치고 그러면 더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시리 대신에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보면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고 있고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서비스가 앞으로 진화하는 데서 어떤 시장을 만들지 대한 상상도 할 수 있거든요. 쓰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가 좀 아직은 AI를 쓰는 분들이 전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생각만큼 많지 않고. 20위도 안 된다라는 건 좀 의외네. 네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AI 지표, 국가 지표 이런 거 하면 우리가 한 12에서 15위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제일 지금 좋은 데는 싱가포르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단히 국가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한국이 AI에 대한 상층의 어떤 바람은 불고 투자자들의 심리 바람은 있어도 내가 일상적으로 AI를 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규모 있는 그 경제 국가 중에 그 서브스크립션 피 있잖아. 과금. 네. 그거 제일 인색하대. 맞아요. 월간 얼마 되는 거 있잖아. 네, 사실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한 달에 22달러나 되니까 작지 않은 거지. 요즘 작지 않은 환율 거죠.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금 얼마인데 넷플릭스보다 2배 비싼 거잖아요.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건 계정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좀 비싼 편입니다. 네네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아마 뭐 한 3년, 5년 혹은 뭐 10년 안에 있을 어마어마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걸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공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하네요. 샘 네. 알트먼과 이사회의 대립은 일단 샘 알트먼의 판정서로 끝났는데 네. 이게 휴전이지 끝난 전쟁은 아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 AI 관련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한번 모시면 더 네.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강정수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에 장이 또 시작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장은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반응할지 네.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자, 올해 우리 시장도 딱 한 달 남았어요 이제 납해일까지, 그죠? 아, 그래요? 네,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4주. 예, 손해 본 분들은 벌충 좀 하시고 이분들은 좀 더 키우시고 저희도 이제 한 달 동안은 딱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네.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계속 시청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